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범사님 오늘 할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그 전세에서 네. 월세로 많이 전환되기도 하고 또 월세가도 많이 좀 상승하는 추세고 네네. 그래서 월세에 대한 임차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고 맞아요.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에 많이 편중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이렇게 잘 납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네. 간혹 이렇게 체납을 하시는 음.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들려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정 뭐 대출 이자도 낼 수도 있고 각종 뭐 수입도 필요하고 한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체납하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임차인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빨리 내보내기도 하고 네네. 네, 또는 그 월세에 대한 그 손해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그 실무적인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하나하나 물어보시죠. 네. 일단 임대 입장에서 월세를 그렇게 악성으로 체납을 했다. 네, 악성으로 체납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 딱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공실이 제일 무서운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실이 무서웠는데 이제 임차인이 맞춰지면 네. 한시름 놓쳐. 네, 네, 네. 근데 상황이 이제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그 월세를 받더라도 네. 보증금이 좀 여유가 있게 그렇죠. 음. 보통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좀 작고 월세가 높은데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좀 여유가 있는 12개월치, 24개월치의 보증금 정도를 받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없었죠. 근데 네. 사실은 요즘은 또 단기 임대, 맞아요. 그래서 월세는 높고 보증금은 굉장히 작은 네네네.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도 이제 처음에는 이 정도 부담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살다 보니까 이 보증금 좀 높다 그렇죠.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네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증금이 좀 여유 있게 있으면 그렇죠. 뭐 2, 3회, 5, 6회 연체를 하더라도 우리 어차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는 사실은 건물 명도 청구 소송만 하면 되죠. 그렇죠? 건물 명도 청구 소송. 명도 청구 소송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소송을 할 때 뭐 음.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지만 기간이 뭐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아, 6개월 이상. 네. 건물 명도 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린다. 네. 뭐- 요거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비용은 그 인치대 송달료가 이제 소가라고 그래서 네. 그 청구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치대는 조금 바뀌긴 하지만 뭐 아주 러프하게, 정확하게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말하면 인치대 송달료 공과금이 한 3, 40만 원 네. 그리고 법무사 보수료가 뭐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소장만 쓸 때 그리고 뭐 판결까지 다 한다 해도 그 수차례 뭐 어떤 준비 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해도 통해서 한 150만 원 정도면 1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이 명도 소송을 다 진행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6개월 이상의 어떤 그 보증금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이 비용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건물 명도 소송을 통해서도 6개월에 약 한 150만 원 비용 그렇죠. 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네네네.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요즘 뭐 또 셀프 소송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요거 명도비도 포함된 거죠? 아니죠. 명도비는 별도?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명도 집행 비용은 따로 또 집행비. 들어요. 그거는 이제 면적에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계략적으로 러프하게 뭐 주택 뭐 한 15평이다. 15평. 네, 계략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집행 비용이 한 150에서 250만 원 사이. 그러면- 짐이 얼마나 많으냐 또 이런 것도 봐야 돼서. 그렇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까 150만 원하고 명도비 한 250까지 네. 뭐 한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짐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럼 4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된다면 6개월의 기간과 400만 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하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요거 외에 또 다른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건물 명도 소송으로 인해서?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400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얘기. 음, 근데 여유가 없는 거야. 네. 단기 임대고. 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500에 한 150을 나서 네.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보증금은 다 까인 상태가 되죠. 이미 3개월이 연체가 된 경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월세를 못 받고
그렇구나. 물론 이 임차인을 상대로 판결은 받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명도 완료하기까지 그 미납 월세를 네. 청구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은 받아요. 판결문이 곧 채권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은 받지만 네. 임차인이 재산이 있어야 네.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돼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임차인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 노하우, 뭐 적당히 합의를 봐서 합의. 내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이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넌 그렇지. 어차피 쫓겨 나가는데 그렇지. 명도 집행을 당하면서 비용 들어간 것도 다 청구할 수 있지. 임차인이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뭐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내에 알아서 나가라. 나는 그 대신 판결은 받아놓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합의를 적당히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 명도 소송의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방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임차인도 채무를 다 그 비용이라든지를 다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납금에 대해서 안 좋은 일 만들어서 우리 서로 좋을 거 없지 않느냐. 너도 뭐 신용불량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보증금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좀 소송을 하더라도 미리 좀 하는 거 보증금 다 까인 다음에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고 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재소전 화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네. 소를 하기 전에 화해하는 네, 거. 재소전 화해라고 해서 이 임차인하고 미리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만약 차임 연체의 어떤 이유가 생기면 바로 그 재소전 화해로 바로 명도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소송 절차를 안 하는 간소화시키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는 재소전 화해 조서를 미리 쓰라고 하기가 좀 불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임차인들하고 미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50만 원의 그 월세라면 보증금이 1,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네네네. 근데 임차인이 그러한 보증금이 없어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보증금을 낮춰주는 대신 당신과 내가 이거를 좀 담보할 수 있는 재소전 화해를 미리 해놓자 라고 설득을 한다면 처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이걸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지죠. 저렴한 보증금 대신에 그렇죠. 요거를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또 하나는 그렇게 단기 뭐 예를 들어 3개월이 됐던 뭐 2개월이 됐던 그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이내 예를 들어서 뭐 원래 납부해야 될 기간에서 뭐 열흘만 늦어져도 나는 너를 뭐 너에게 이렇게 나가라는 미리 협의를 할 수 어떤 있다. 특약사항을 정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건 괜찮은 방법이죠. 근데 어찌됐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그렇죠. 우리 그 법이 그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특약사항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지 절차는 다 거쳐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임차인 입장에서도 채무자 되는 게 안 좋고 장기적으로 뭐 나중에 신용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를 최대한 봐서 하는 방법. 그렇죠. 또 그게 아니라면 적정 보증금과 기간을 확보해서 6개월에 뭐 40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한 15평 기준으로 뭐 그 정도까지 해서 준비를 해야 적절한 대응이 임대인 입장에서 피해 없이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꼭 받아야 되느냐? 물론 받아야죠. 근데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그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집행 가서 그 문에다 이제 개고장 같은 거 붙이고 그 점유이전 금지의 어떤 결정문을 부착을 시켜놓고 오거든요. 점유이전 금지라는 거는 여기서 이전을 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거예요. 이사 못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점유자를 제3자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판결을 받아도 강제 집행이 안 돼요. 그 제3자한테. 그거 좀 복잡한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점유자를 바꾼다는 건 임차인을 바꾼다? 그렇죠. 제가 살고 있다가 조 대표님이 저한테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사는 집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제 친구를 갖다 데려다 놔요. 그러고 나서
강제 집행을 왔을 때 집행관한테 여기는 제 친구가 살고 있는 데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복잡해지네. 네, 그러면 집행관이 그러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소송을 잘못 받으셨어요 라고 하고 집행을 못하고 돌아가요. 그렇게까지 악성이면은 정말 이거 준비를 많이 해야겠냐. 아까 말씀하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네. 꼭 해놔야겠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너 말고 이제- 딴 사람 못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가처분을 잘 활용하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한 2주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집행도 결정문 나왔을 때 한 2주 정도 안에 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달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이라고 하면은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처분의 결정문을 집행하는 거예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네, 채무자를 만나서 당신은 이제 점유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알려주는 거. 굉장한 압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2주일 만에 확 날아왔어 이게. 그러면 이거 빨리 합의를 보던지. 그렇죠. 네,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나는 꼼짝달싹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거를 압박용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합의를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을 자진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구나. 요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가처분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신청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들고 네. 공과금 다 포함해서 네. 법무사 보수료까지 포함해서 한 4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가처분 집행 비용이 뭐 거리마다 다른데 한 20에서 2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서울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집행이라는 건 이제 집행관들이 와서 붙이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출장비 정도겠네. 네, 맞아요. 그럼 거기 한 전체적으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한 6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네. 기간은 2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임차인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상 이거를 집행을 제가 많이 다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집행을 나가 보면 가처분만 집행해도 저희 이제 나갈게요. 압박이 네,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압박도 되고 진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다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100%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맞아요. 되겠네. 네. 그래요. 오늘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부터 그 건물 명도 소송까지 실무적으로 저희가 임대인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에는 저희 건법부자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